자, jQuery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jQuery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위 버전 호환을 시켜야 돼. 하위 버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12.4라는 버전이 현재 버전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여기 1점이라고 되어 있는 요 1은 메이저 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그리고 그 뒤에 서브 버전 또는 마이너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에 서브 버전에 12가 있다란 얘기는 11도 있을 것이고 10도 있을 것이고 9도 있고 8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고 막 버전 아래쪽으로 되게 많겠죠. 1.0.0이 될 때까지. 그지? 그 하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되었다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뭔가 변경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변경된 점이라든가 또는 없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만 더 밑에 있는 1점대의 더 밑에 있는 버전들까지 호환성이 높아져요. 이걸 안 쓰게 되면 1.12.4 아래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현재 1.12.4에서 없어진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써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야. 호환성 문제 때문에 2점대나 3점대는 마이그레이션 3.0을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세트로 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편하다, 그게 좋다란 얘기야. 자, 그러면 위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요, 마이그레이션 코드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jQuery 코드를 쓸 준비가 된 거야. 그럼 jQuery를 쓸 때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내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jQuery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이니까 자, 내부에서 작성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시작을 할 때 물론 바로 jQuery 사용해도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달러 괄호 열고 도큐먼트 괄호 닫고 .read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예요. 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달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달러가 원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때 그 라이브러리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jQuery라고 할게요. 자, 나는 jQuery 쓸 거야. 달러는 나는 jQuery 쓸 거야.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 안에 지금 도큐먼트가 들어가 있죠. 얘는 쉽게 말하면 CSS의 선택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원래는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보면 객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CSS의 선택자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도큐먼트니까 뭐야? 문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문서에 .ready 자, 뒤에 보면은 점 나와 있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어. 여기에 앞에 점이 있고 자, 뭐뭐뭐 괄호 열고 괄호 닫았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메소드라고 부르죠. 메소드라고 부르죠. 자, 메소드는 정해져 있는 함수,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린 메소드라고 하죠. 함수는 정의를 하고 호출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앞에 특정 대상을 지칭하면 걔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문서 객체가 ready, 준비가 완료되면 이런 뜻이에요. 준비가 끝나면 자,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펑션. 뭘 실행해라? 함수를 실행하라.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았죠? 함수를 실행하라. 따라서 이 안에다가 바로 jQuery 실행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 쓰는데 힘들어. 그래서 정식 표기법은 원래 $function.ready 괄호 열고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조금 줄여 쓰는 게 있어요. 조금 줄여 쓰는 게 어떻게 쓰여지냐? 바로 $펑션을 바로 쓰는 거야. 즉, 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요만큼이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살아있고 달러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달러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디 부분만, 자 여기 document.ready 부분만 무엇을 한다? 생략을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달러하고 괄호 열고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간단하게 요게 약식 표기법이에요. 위에처럼 써도 되고 아래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작성을 할 때는 아래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이만큼을 안 써도 되니까. 그쵸? 그렇다면 jQuery에서 과연 달러 document.ready는 어떤 의미하고 유사한가 라고 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파트에서 배웠던 window.onload는 펑션 이 개념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이건 읽을 수 있죠.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함수를 실행하라. 그죠?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함수를 실행하라. 이거는 어떤 때예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바디를 읽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지. 먼저 바디에 있는 것까지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스크립트를 읽으라고 시키는 게 바로 window.onload 펑션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면 document.ready로 바뀐다는 얘기야. document.ready. 그래서 jQuery는요 쉬운 게 뭐냐면 문법이 일관적이에요. 문법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항상 작성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달러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점 attribute 점 메소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점 한 다음에 attribute 메소드 썼는데 실제로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건 맨 뒤에 괄호가 있냐 없냐 차이지. 맨 뒤에 괄호가 없다면 속성인 것이고 맨 뒤에 괄호가 있다면 메소드였잖아요. 그죠? 속성이를 쓴다면은 이 속성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 해당 속성 값을 가져오는 방식도 있단 말이야.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그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이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 뭘 한다?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무언가를 하겠다.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해라. 이게 메소드였죠. 그래서 jQuery는 항상 달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점 뒤에 속성 형태인, 즉 괄호가 없는 속성 형태나 아니면 괄호가 있는 메소드 형태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달러 옆에 나와 있는, 자, 달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선택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자가 들어갈 때는 묶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CSS에서 우리가 선택자를 뭐라고 하죠? 셀렉터를 태그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속성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jQuery도 이 안에 태그도 가져올 수 있고 클래스도 불러올 수 있고 아이디도 가져올 수 있고 속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선택자 또는 객체라고 부르고요. 객체라고 부르고, 자, 이걸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것을 가져와라 라고 해석해요. 가져와라. 자, 가져올 때는 기본 전제 조건은 뭐예요? CSS와 같이 모두입니다. 몽땅 가져와라. 해당하는 아이는 모두 가져와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뒤에 무언가를 하는 메소드가 뭐 속성이 있겠지. 자, 이렇게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얘는 해당 명령을 실행하라, 또는 지정하라, 또는 설정하라. 메소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가져와서 실행하라, 가져와서 설정하라, 가져와서 지정하라. 뭐하고 똑같죠?
바로 CSS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즉 CSS만 알고 있다면 jQuery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jQuery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 왜 만들어졌느냐인데 CSS를 조금 더 이해를 했다면 스크립트를 CSS와 같은 형태의 문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jQuery야. 자, 그리하여 오른쪽에 제가 간단하게 풀어 썼습니다. 달러는 어떤 역할을 한다? jQuery 정의 및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jQuery야. 나는 jQuery 쓰는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셀렉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자 부분입니다. 물론 이 괄호 안에 변수 들어갈 수 있어요. 변수 들어갈 때는 묶음 표시하면 안 되겠지. 변수가 아닌 선택자의 경우에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선택자, 객체 또는 HTML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점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점 메소드, 자 메소드죠. 그래서 어떤 요소의 속성을 지정하거나 또는 행동을 명령한다는 얘기지. 속성 지정을 하거나 가져오는 게 바로 뭐예요? 어트리뷰트고, 행동 명령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는 메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사용 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우측에, 자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간단한 작성 예를 써놨습니다. $this hide라고 썼죠.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현재, this는 뭐 누구예요? 현재 실행 중인 객체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this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가장 가까운 펑션 찾으라 그랬지? 그 펑션과 연결된 객체가 바로 this라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hide, 숨기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뭐하고 똑같냐? 어떤 요소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jQuery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 p.hide, 이건 조금 직관적이네. p 태그를 모두 가져와서 hide, 숨겨라. 그러니까 모든 p 태그를 뭐 하라는 얘기야? 디스플레이 none 하라는 얘기예요. .clsi드예요. 점 들어갔으니까 뭐야? 이거는 클래스지, 그지? 클래스명이 CLS인 요소를 모두 가져와서 hide, 숨겨라. 자, 밑에 해시 i, id i를 가져와서 숨겨라. 점 hide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명령 자체가 뭐만 없다 뿐이에요. 여기 보면 중괄호만 없다 뿐입니다. 선택자 속성 콜론 속성 값, 이게 CSS 작성 방식이었어요. jQuery 작성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모양만 살짝 틀리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jQuery는 기본 베이스는 자바스크립트이지만 작성하는 방식 자체는 CSS 작성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jQuery의 문법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jQuery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뭘 공부하는 거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명령이 있어야 되는 메소드 공부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hide가 무엇인지, 또는 반대로 보여주게 하는 show라는 메소드 있습니다. show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메소드를 확인하고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결국엔 jQuery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자주 쓰는 거 외에는 외우기 힘들어요. 사실상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어디에서 jQuery.com 들어가서 API 도큐먼트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법을 익히는 겁니다. 모를 때 찾아보는 사전과 같은 용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를 보겠습니다. 바디를 보게 되면은 UL 태그 있고요. 자, UL 태그 안에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여기 짠, 네 개. 목록 1, 목록 2, 목록 3, 목록 4. 그 중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클래스 레드라고 잡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폰트 사이즈 14픽셀, 마진 10픽셀의 컬러는 22입니다. 자, 모든 리스트는 글자 크기는 14픽셀이고요. 자, 상하 좌우 여백 10픽셀의 글자 색상이 무슨 색이야? 진한 회색이에요. 그럼 우리는 CSS를 줬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회색 글자가 되어야 해. 근데 지금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와요. 보시면, 자, jQuery 먼저 라이브러리 로딩을 해오고 하위 버전 호환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가져옵니다. 자, 두 개 가져왔어요. 자, 이제 jQuery 작성을 할 건데, 자, jQuery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세요. 달러 괄호 열고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먼저 작성을 할 때는 얘네들부터 작성하는 거야. 이 라인부터.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쪼개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만 안 틀려요. 왜냐면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 자, 이제 뭐가 된 거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문서 준비가 완료되면 함수 실행하라. 그죠? 즉 무슨 얘기야? 일단 바디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로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행하라는 뜻이지. 그리고 실행하라. 자, 실행할 내용 달러 li 태그. 자, 뭐예요? 모든 li 태그를 가져와라. 어디에서? 바디에서. CSS라는 메소드는 CSS 스타일링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CSS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러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CSS,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CSS 속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콤마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속성 값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리스트에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컬러라는 속성을 블루로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글자 색상 파란색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목록 1부터 목록 4까지 다 파란색이 돼요. 자, 이때 얘가 없어. 얘가 없어. 뒤에 블루가 없어. 즉 컬러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현재 지금 지정되어져 있는 CSS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뒤에 값이 없으면, 자, 얘가 없으면 이런 거지. .css 속성명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누군가가 있는데 그 객체의 CSS 속성을 갖고 오는 거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getter라고 했습니다. 가져오는 놈. get 뭐뭐뭐. 얘처럼 컬러 한 다음에 블루라고 썼죠? 이건 뭐예요? 지정하는 세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을 getter, 이런 형식을 세터라고 합니다. jQuery의 또 다른 편리한 점은 이거야. getter하고 setter가 하나의 메소드에서 다 있어요. get 뭐뭐뭐 set 뭐뭐 안 해도 돼. 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뭘 하겠다?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정리하게 할 거야. 그래서 정의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코드가 있어. 달러 .red.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자, 라인을 쳐가지고 확인할게요. 이렇게. 자, 이만큼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겠다? 누굴 가져오겠다? 바로 클래스가 레드인애를 가져와라. 클래스가 레드인애를 가져와서 CSS를 적용할 건데, 자, 이때 콤마를 이용하지 않고 쓰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를 쓰면 됩니다. 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면, 자, 그때는 콜론으로 쓸 수 있어. 쉼표 대신에. 그러면 명확하게 속성 명
콜론 뭘 쓸 수 있어요? 속성 값을 쓰면 돼요. 물론 이 아이들은 모두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주기 싫으면 아래처럼, 자 아래 볼까요? 아래는 안 묶여있지. 폰트 사이즈가.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CSS 내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폰트 하이픈 사이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하이픈을 못 써. 이건 뺄셈이니까. 그래서 하이픈을 빼요. 모두 빼고 폰트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첫 글자 대문자. 이러면은 자바스크립트 방식.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안 묶어도 돼요. 글자 크기는 얼마로? 30픽셀로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얘가 레드였으니까 글자 크기 커지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도 뭘로 바뀌었다? 레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작성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를 빼는 경우야. 얘를 빼는 경우, 즉 요 라인이 빠지는 경우에 어떻게 작성이 될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list.css 컬러 블루, rest css 컬러 레드, 폰트 사이즈 30픽셀 했잖아요. 어떻게 돼? 지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 위에서부터 쭉 읽었을 때 얘네들이 먼저 실행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직 바디를 읽기 전이에요. 리스트 못 찾아요. 이걸 못 찾습니다. 레드라는 클래스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 검사상에서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 지금 보면 여기 UL 태그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스타일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스타일만 나오죠? 여기 리스트에서 폰트 사이즈 14픽셀에 마진 10픽셀에 컬러 2 요것만 나와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잘 구동이 돼. 소스도 보면 jQuery 잘 불러와요. 하지만 코드 실행은 안 되더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자 요거를 밑으로 내려보낼게요. 자 얘를 어디에다가 바디 아래쪽에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또 적용이 돼요. 왜? 이미 위에서부터 쭉 읽어드렸을 때 얘네까지 다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자고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컬러 블루 들어갔죠? 보자고요. 컬러 레드에 폰트 사이즈 30픽셀 들어갔죠? jQuery 쓰니까 어떻게 들어가? 바로 엘리먼트 스타일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습니다. CSS 작성한 거 무시돼요? 작성한 거는 왜?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CSS에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는 인라인으로 먹히는 바로 스크립트가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스크립트 아래쪽에 쓰고 쓸 때는 뭐 굳이 펑션은 필요 없지만 근데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상위로 올리거나 또는 외부 스크립트로 만들었을 때 로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또는 처음에 코드 작성할 때 무조건 뭘 쓰는 게 좋아? 달러 펑션 먼저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